돼 있죠. 왼쪽에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을 제가 왜 이 문장이 있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플래너의 핵심 철학이에요. 이걸 의미를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는다는 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생각을 하고 살지 잘 않아요. 왜냐면 그동안에는 그냥 사는 게 급급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뭐 먹고 사는 게 급급한데 꿈이나 비전 같은 걸 가질 새도 없었고 가질 수도 없어요. 그죠? 우리 가까운 오히려 공산당? 그래, 우리 북한만 얘기해 볼까요? 거기는 신분제예요, 아직도. 제가 탈북자들을 많이 지도하거든요. 부모의 출신, 이제 할아버지 출신이지. 할아버지가 남쪽에서 왔으면 굉장히 많이 불리하대요. 예, 아직도. 그 친구도 아버지가 외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이제 남쪽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중국으로 보냈대요, 아들을. 여기서 넌 출세를 못한다. 그래서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에서 이제 한국 문화를 알고 탈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가까운 북한만 하더라도 내가 비전을 갖고 꿈을 가졌을 때 그걸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그럼 우리도 뭐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1818년 아니 1918년 일제시대죠. 그때 내가 꿈과 비전을 갖고 일제시대에 한계가 있죠. 더 멀리 가볼까요? 200년 전에 가보면 조선시대입니다. 그건 더 하죠. 백정이 꿈과 비전을 갖고 할 수 없어요. 직업을 선택할 수 없고 결혼을 선택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전 그런 생각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선택할 게 많아서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 힘든 게 너무 많아요. 다 선택을 못하면 몰라. 그냥 안 불행한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은 선택을 하고 성공을 하고 부를 누리는데 나만 가난하면 어떨까? 불행하겠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다 가난하니까 그냥 몰라요. 제가 그걸 알았던 게 부모님이 좀 살았어요. 그래서 강남 그 유명한 파락군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버님이 6학년 때 망한 거예요. 갑자기 망하셨는데 구속되셨어요.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그래서 길거리에 나 앉은 거예요. 부도가 났는데 갑자기 구속되니까 돈도 어떻게 빼돌릴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어머니가 고집이 있어서 어렵게 이렇게 땡빚을 내갖고 반지하로 들어가신 거예요. 보통 그럴 때는 이제 접고서 서울을 떠나잖아요. 근데 또 우리 어머님들은 어떻습니까? 교육열. 자식 셋을 다 그래도 대학을 보내시겠다고 그 어려운 환경에도 지방으로 안 가고 그 강남 파락군에서 버티신 거예요. 그 자식들은 얼마나 힘들까? 왜 친구들하고 거리가 멀어졌고 친구들은 그렇게 안 보지만 나는 애들은 끝나고 한참 클 때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면 끝나고 본식점 막 식당으로 가서 막 먹을 나이인데 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의도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때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거라는 거죠. 예. 차라리 내가 시골에 내려갔었으면 몰랐을 텐데. 예.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었더라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다. 그럼 그거를 도전해서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게 우리의 윗세대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자식 세대나 아래 세대에게 그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돈만이 다 아니라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근데 문제는 내가 몰라. 이 플래너는 그걸 끊임없이 찾아가는데 다행인 건 1년에 한 번 찾는 게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다시 쓰면서 내 꿈과 비전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게 기가 막힌 거더라고요. 저도 이제 플래너 강의라든가 여러 가지 강의를 들었는데 그 어디를 가도 1년에 한 번 해요. 그리고 쭉 지나요.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세워요. 근데 1년에 4번 세우잖아요. 누가 유리할까? 얘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단점은 있어요. 얘가. 다른 플래너는 양지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비싸 2만 원.
그거 하나 사면 1년 써요. 내년 3만 원인데 1년에 4권 써야 돼. 1년에 얼마 들어요 이거? 12만 원이 들어요. 부담돼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내 인생을 담는 데 거잖아요. 우리 옷을 입을 때 그래도 한두 벌 정도는 좋은 옷 있어야 되죠. 어디 중요한 자리 갈 때 입는 거. 그리고 이미테이션, 싸구려 명품 있잖아요. 가짜 명품을 입잖아요. 내 몸이 알까 모를까? 내 몸이 안다 이거 싼 건지? 내 몸이 알아. 내가 싸게 산 거 알잖아. 그걸 어떻게 속여? 남들은 속여도. 그러니까 막 행동해요. 근데 진짜 비싼 거 입고 나가잖아요. 내 몸이 알아요. 조심해요. 그리고 그 옷에 맞는 행동을 한다? 내가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플래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아까워서라도 내 인생을 열심히 담아야겠죠. 그리고 이 플래너가 정철호 박사님한테도 맨날 그런 게 왜 이렇게 비싸 그랬더니 워낙 소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무슨 10만 권, 100만 권을 찍으면 단가가 떨어지는데 1000권 단위로 찍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다 쓰거든요. 제가 만든 게 아니어서.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좀 비싼 게 저는 그래요. 사람들이 물건 비싸요 그러면 비쌉니다. 얘기 인정합니다. 근데 그만한 가치를 얘기하면 사더라고요. 그게 안 비싸요 그러면 오히려 반발을 하더라고. 비싸요.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번 쓰는 거예요. 1년에 4번.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제 수업은요. 재수 강의 무료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음에 또 오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현재 7번째 듣는 친구가 있는데 진짜 잘 써요 이제.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7번 수업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도 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뭐 매번 오시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서울에도 하고 뭐 가까운 대전도 하고 전주도 합니다. 여기 전주는 가깝지 않구나. 멀죠? 예, 대전도 하고 일단 뭐 다음 주에 대전이 또 세종에 있어요. 그리고 또 서울도 한 달에 4번씩 막 있으니까 자주 오셔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적인 거 그 큰 아웃라인을 짤 거고요.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에 이제 재수강 하시면서 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철학 부분 얘기를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가지는 비전은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의 비전이 뭐야?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너는 왜 사니? 넌 어떻게 하면 행복하니? 이거 묻는 거예요, 비전이.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나눠졌어요. 목적, 가치, 미래로 쪼갠 거예요. 정찬호 박사님이.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하다 보면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그 천주교 신자 계신지 모르겠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신 또 성령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쪼개버린 거예요. 우리 비전을 생각보다 쉽게 수립할 수 있어요. 오늘 이거 따질 거에서 목적이 뭐냐면 목적지예요. 나는 어디로 갈 거냐 인생에서.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 목적지를 갖고 태어나신 분 그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딱 그랬으면 좋겠어. 야 너는 이런 목적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 그러면 난 편하겠어. 근데 그냥 태어났잖아. 그래놓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대. 그건 아니잖아. 그게 뭐냐고.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이 애매하잖아. 목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딱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눈을 딱 떴는데 비행기 아닌 거야. 이게 어디 가는 비행기지 물어봤더니 뭐 호주로 가는 비행기래요. 이게 어쨌든 탔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태어났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태어난 거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 그죠? 똑같은 거야. 목적지가 지금 호주인 거야. 근데 호주에서 내려서 살아도 돼. 잘 생각해 보니까 호주보다 더 좋은 데가 있을 것 같아. 내가 파리에 가고 싶어. 난 파리에서 그림도 배우고 그러고 싶어. 호주에서 이렇게 농사 짓는 것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호주에 내려서 어떻게 하면 돼? 파리로 가면 되잖아. 근데 호주에 내려서 그냥 살지 뭐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 가면 되는데 그걸 찾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면 행복할지. 그게 목적지예요. 또 골프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어려워서 되게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골프를 안 치는 사람도 이건 알아요. 거리와 방향 어느 게 중요해요? 네? 호 중에 하나만 더 중요하다면?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아무리 많이 나도 방향이 조금만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방향이 뭐예요? 목적지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게 정해지고 그다음에 거리. 거리는 뭐냐면 목표인 거예요. 거기에 가기 위한 단계. 예.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라는 게. 목적지 찾았어요. 자, 그럼 목적지를 선택을 할 때 난 여기로 가야 돼 라고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 유혹이 자꾸 들어와. 너 그거 아니야? 더 좋은 게 있어. 그러면 자꾸 헷갈려. 그럴 때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 그죠? 우리가 골프도 기준이, 그 규율이 있잖아. 규칙이 벗어나면 안 하는 거 아니야. 자꾸 뭐가 들어오면 그거 안 되는 거야. 공 집으면 안 돼. 막 짚고 싶어도. 그게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가치 기준. 그 기준을 일단 세울 거야. 그게 기준이면 가치. 그러니까 A냐 B냐 할 때 내가 어디다 가치를 두느냐. 기준이 뭐냐. 이걸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뻘짓 안 하고 거기를 간다고. 근데 사람들은 뻘짓을 자꾸 하거든. 그걸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는 뭐냐면 꿈꾸는 거야. 내가 저기를 3번 만에 넣어야지. 또는 내가 만약에 그걸 있어요. 싱글이라 그래. 뭐 싱글 하고서는 1등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치는 사람은 다르지. 이게 미래의 선명한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이 3가지가 비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3개를 따로따로 하나씩 얘기하면 그게 당신의 비전인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배우는 거예요. 요게 1시간 걸려요. 제가 1시간 떠드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쓴 거를 계속 고치는 게 1시간 걸려. 그리고 자, 그럼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막 흔들린다? 그럴 때 이게 목적가치 미래가 선명하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 플래너를 펼칠 때마다 3개월에 한 번씩 플래너를 다시 쓰잖아요. 그때마다 리셋이 돼요. 우리는 초심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동기는요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거든.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작심 며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잖아. 그걸 72시간의 법칙이라 그래. 훅 떨어지더라고. 72시간이 지나면 동기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3일에 한 번씩 작심하면 되잖아. 그걸 동기부여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침에 그 1년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한두 달 지나면 칩이 떨어져.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다시 이걸 보면서 리셋을 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렇게 짧게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비전부터 써볼게요. 한 페이지 넘겨서. 자, 비전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우, 어머님 벌써 다 쓰셨어요. 자, 이걸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아요. 이렇게 멋대로 한번 써보면 저희가 수업이 편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려드리니까. 그러니까 오늘 멋대로 써보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니면서 다 고쳐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 수업 끝날 때까지 안 써. 완벽하게 쓰고 싶어서. 그러면 안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번은요. 자, 비전이 2개인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보면서 말해요. 비전이 2개인 이유가 있어요. 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2개인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얘기 들어보면 진짜 좋아요. 음양처럼 우리는 그 남과 여자처럼 2개가 양축으로 우리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나와 내 가족. 나 또는 내 가족. 만을 위한 목적. 자, 그런 목적만 갖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무조건 나는 내 가족만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남을 안 돌보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주시겠어요? 세상 혼자 못 살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시 시대에 사냥을 기가 막히게 해요. 걱정이 없어. 나는 사냥을 잘하니까. 그래서 사냥을 해놓으면 옆집에는 좀 빌빌해. 좀 도와달라는데 야 네가 알아서 먹어.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 가족만 나눠 먹었어요. 계속. 나는 사냥 잘하니까. 근데 다리가 부러진 거야.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사냥을 못했네. 그리고 집에서 굶고 있는데 옆집 남자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다리가 다쳐서 그러는데 좀 얻어먹으면 안 될까요?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당연히 안 도와주죠. 왜? 쟤한테 이거 줘봐야 다음에 애가 건강해지면 또 지만 알 거거든.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결국에는 다 멸종한 거예요. 예, 서로 도와주고 도와줬던 사람들만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 안에는 이타적인 유전자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누굴 돕고 싶은, 도왔을 때 기분이 좋은, 그게 생존을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사회공헌적인 이타적인 목적과 나의 개인적인 목적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한쪽만 치우치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타적인 것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애는 막 학원에도 못 가고 굶는데 막 퍼주는 사람도 있죠. 막 보증서 주고 막 오지랖 넓어가지고 남만 돌보러 다니는 사람. 그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기적인 거, 약간 이기적인 거, 또 이제 이타적인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개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이제 그 목적을 봤어요. 이 글씨체도 참 아름다우십니다. 들어오세요. 인간 마음을 우주 마음으로 바꾸게 하는 것. 와. 2번 인간 마음을 버려 대자유 대해탈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이렇게 인상이 해탈하셨군요. 표정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연세를 알고. 야, 이게 이제 이타적인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또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냐면, 자, 이타적인 목적은요, 남한테 막 알려야 돼요. 혼자만 갖고 있어야 돼요. 알려야 돼. 왜 알려야 돼? 같이 하자는 거지.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알렸을 때 사람들이 뭔지 몰라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우주의 마음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래. 그러면 어떡하지? 갑자기 무서워져요. 도를 하십니까?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에 딱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게 딱 이게 좋아요. 이걸 뭐 굳이 막 그게 뭡니까? 그럼 막 5분 10분씩 설명해야 되는 그런 비전보다는 아주 쉽고 간결해서 사람들이 그거 좋네요. 저도 동참해도 될까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한 문장이 좋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오늘 안 되시겠지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인 거. 그건 굳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타적인 목적은 누가 물어보면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무조건 써본다. 그래서 지워지는 몰표를 드린 거예요. 돌아다니면서